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4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현재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 주종목입니다. NBA와 그리고 이제는 끝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2개월 진행하는 동안 제가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어쨌든 저는 일수를 모두 다 적어드리기 때문에 매일 두 폴 두 조합으로 이 친구가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지가 모두 보여집니다. 이 10연승 이상 모두 저는 단 두 폴 두 조합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기록해드린 성적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뭐 고배당 먹었다고 연승이라고 절대 안 칩니다. 그리고 일수 없애면서까지 제 연패 구간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튜브 형님들은 이제 따로 보신 부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남겨놨습니다. 제 개인 통상 기록 전체 모음 하나 남겨놨고요. 요건 이제 숲TV 방송국 게시판 실제 적중 게시글들입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부터 그리고 이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 가능하시니까요. 뭐 4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절대 주작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빠르게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복귀 이벤트 오늘 제가 이틀 정도 또 컨디션 관리 때문에 또 쉬고 온 만큼 오늘 딱 하루입니다. 2부 한정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제가 이제 2달 전부터 약속드렸다시피 이제 숲TV는 패키지가 없습니다. 하루 패키지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패키지 또는 NBA 함께 이번 시즌 만들어 보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연장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인디애나와 애틀랜타 NBA 첫 번째 경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좀 재밌는 성적이 하나 있죠. 개막하고 이제 NBA가 공식 개막하고 지금까지 홀순 날 그러니까 이제 21, 23, 25, 27, 29 홀순 날은 지금까지 100% 다적 중입니다. 그러니까 퐁당퐁당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또 31일 또 홀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자신 있는 리그컵도 있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랑 애틀랜타 오늘 리그컵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컵이란 무엇이냐? 우리 유튜브 형님들한테도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리그 경기 안에서 따로 얘네들이 리그컵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해외 축구처럼 따로 뭐 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EPL 같은 경우에는 FA컵이 따로 있잖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리그 경기 안에 리그컵이 있다. 그러니까 리그 경기 성적과 컵 경기 성적을 모두 동일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이제 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승전만 한 경기 더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3년 됐죠. 올해로 이제 횟수는 3년 차인데 이제 요런 이제 리그컵에서 제가 성적이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성적이 제가 NBA 가장 좋은데 특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홈팀이 잘합니다. 리그컵은 대부분 그래요. 홈팀이 대부분 잘하고 두 번째는 수비 좋은 놈이 장땡입니다. 대개 지난 시즌 초반에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는 외곽 게임을 했을 때도 유독 리그컵에서는 적은 득점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만큼 그래도 골의 이 토너먼트 개념의 어떤 또 그거라고 이게 수비 좋은 팀들이 되게 잘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둘 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팀 바로 인디애나입니다. 인디애나는 이번 시즌 뭐 할리버튼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팀은 뭐 완전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트레이 형 없는 애틀랜타가 별로냐? 할리버튼이 없는 인디애나가 별로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리버튼 없는 인디애나가 훨씬 더 불리합니다.
인디애나는 기본적으로 공격팀인데 이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곽의 할리버튼이 모든 외곽의 볼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슈터들을 살려놓는 그런 개념으로 다득점 경기를 합니다. 또는 외곽으로 많은 득점을 하면서 상대팀 포스트 수비들을 바깥으로 끌어냈을 때 포스트 안쪽에서 파스칼 시아캄과 작년까지 있었던 마일스 터너가 대부분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요. 자, 그러나 이번 시즌 일단 마일스 터너가 빠지게 되면서 시아캄 혼자서만 경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하기도 하고 외곽에 할리버튼이 빠졌을 뿐더러 여기에다가 슈터들 뭐 맥서린이나 또는 뭐 맥코넬 다 빠집니다. 오늘의 인디애나는 파스칼 원맨 팀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파스칼 원맨 팀은 토론토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토론토가 한창 안 좋을 때 시약한 원맨 팀이었는데 사실상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원가드 구조의 팀이 되어버렸다. 여기에다가 인디애나 수비 안 되죠. 물론 뭐 오늘 홈 경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디애나 최근에 뭐 경쟁력 보면은 아직 리그 첫 승도 하기 어려운 지금 수준의 라인업이다. 제가 이번 시즌 뭐 인디애나는 팀 망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 형이 빠졌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애틀랜타에 트레이 형 빠진 거 괜찮냐라고 한다면 할리버튼만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리버튼은 인디애나의 한 8, 90%의 전력이라고 한다면 애틀랜타의 트레이 형은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60%. 뭐 어쨌든 다니엘스의 좋은 수비값이 있고 뭐 리자셰, 그다음에 제일런 존슨, 포르징기스 모든 주전 자원들이 모두 나와줄 수 있고 외곽에 오늘 이제 알렉산더 워커를 이제 들여보냈는데 얘가 작년까지 저기 어디야 미네소타 있었던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곽에서 리딩은 좀 아쉬워요. 근데 얘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유형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역시나 수비값에 있어서 애틀랜타가 밸런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1번과 2번의 좋은 수비값과 그리고 3번과 5번의 많은 득점값을 갖출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오프닝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역대급 이제 재밌는 시즌 될 거라고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번 개막하고 나서 많은 득점이 나오는 팀의 특징 3번, 4번, 5번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저는 이거 애틀랜타 승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경기겠고요. 애틀랜타 마인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보고 싶긴 한데 인디애나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언더를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팀 색깔이 인디애나랑 애틀랜타라고 한다면 뭐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형들 못 드렸으니까 이번 시즌 다득점이 이제 역대급이라고 하거든요. NBA에서 지금 개막한 이후로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형들한테 예상을 해드렸던 이제 근거가 프리시즌을 보면서 느꼈던 거거든. 프리시즌에서 이번 시즌 유독 너무 다득점이 많이 나와서 보니까 3번, 4번, 5번 좋은 애들이 좀 무리할 정도로 많은 득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는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커리랑 탐슨의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러면서부터 이제 한 6, 7년 전에는 외곽, 양궁 농구가 흥행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달라졌냐면 외곽 수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팀들이. 그러니까 옛날엔 여러분들 외곽 수비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클래식한 농구 2점짜리 우리 형님들 세대 때 형님들 그런 형님들이 볼 때는 외곽 수비라는 게 거의 없었어. 근데 커리랑 탐슨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페이싱 농구가 나왔고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가 그거를 절정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는 외곽 수비라는 거에 이제 모든 팀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부터는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사이즈 좋은 포스트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외곽 수비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을 갖추고 있는 팀들이 많은데 포스트 수비에 있어서 좋은 수비를 하는 팀들이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무너지는 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많은 득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예상입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랑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이 직전 드디어 대열을 낚았습니다. 클리블랜드를 홈에 잡아냈는데 제가 이거 형들한테 휴방 기간이긴 했지만 그 전체표 우리 유료 데이터 형님들 멤버십 형님들한테는 제가 보스턴 역배 승리를 잡아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스턴 형들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주라 감독이 이번 시즌 이제 영입을 생각보다 잘했고 물론 이탈자도 많지만 3번과 4번 라인에서의 좋은 수비값을 보여줄 수 있는 빅맨들을 영입을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보스턴 마주라 감독의 전술 색깔은 수비, 포스트 수비와 외곽, 양궁 농구, 3점 농구 그러니까 외곽에서
볼을 질질 끄는 게 아닌 그런 3점 농구를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 밸런스는 홈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를 잡아냈던 것이었는데 보스턴에서는 늘상 문제 원정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느 정도 상대팀의 어떤 이제 공격력에 나름 대응이 좀 돼줘야 되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맥시와 엠비드가 모두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웬만하면 필라델피아는 맥시랑 엠비드 나오면은 반대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양쪽 다 사실 뭐 50득 50득도 가능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엣지컴 현 시점 루키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약간 엣지컴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 선수가 좀 우겨넣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BQ가 좋은 느낌은 아닌데 이 선수도 약간 엣지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득점을 만들어내는 볼륨은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켈리 우브레도 득점에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필라델피아가 공격적인 역할로 보스를 찍어 누른다라고 한다면 개막전 같은 느낌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형들 기억나시죠? 개막전 때 필라델피아 보스턴 경기 필라델피아 역배승 바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경기도 이번에 필라델피아가 원정도 아니고 홈 득점이 더 잘 나온다는 보스턴은 역시나 홈보다 원정이 더 힘들죠. 그런 이제 결과물들에서 저는 경기는 필라 승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필라 마행까지 보고 언더바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보스턴 보시는 분들은 언더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그컵인 만큼 아무래도 홈팀인 필라델피아가 좀 더 경기력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랑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가장 궁금한 경기예요. 이 경기에서 아마 클리블랜드의 단점과 토론토의 장점이 다 보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킨슨 감독이 이번 시즌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졌던 이유도 보면은 클리블랜드라는 팀은 팀 자체는 좋아요. 뭐 여전히 오늘도 홈에서 1.1배 개똥배당을 받았을 정도로 역시나 뭐 갖고 있는 선수단들 뭐 사이즈나 이런 건 괜찮기는 한데 자 문제가 뭐냐면 클리블랜드는 수비가 너무 안 되는 팀입니다.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도 120득점 실점 이상을 해버렸고 추가적으로 클리블랜드는 그만큼 공격팀이기 때문에 공격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그냥 탁공에다 이번 시즌 스탯을 몰빵한 팀이라서 클리블랜드가 수비력으로 제어하기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많은 득점 오늘도 기대할 만한 토론토라고 보겠고 최근에 토론토는 제가 진짜 이거 오바 정말 잘 써먹죠. 토론토 오바는 일단 맛있어. 뭐가 됐든 이때도 제가 토론토 요거 샌안토니오가 토론토전이었거든요. 요거 활용했었고 그만큼 토론토는 이번 시즌 확실한 오바의 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클리블랜드의 수비력으로는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 도노반 미첼과 그리고 자렛 앨런 두 핵심 자원, 주축 자원들까지 모두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토론토 오바죠.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를 보시더라도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토론토가 적은 득점을 할 가능성은 없는데 클리블랜드가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많이를 보신다면 오바도 괜찮고요. 또는 요거는 저는 핸디캡까지 노린다면은 토론토 프렌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미첼과 그 다음에 알렌이 빠진다는 조건하에 근데 둘 중에 한 놈만 빠져도 토론토 프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경기는 토론토 쪽 보면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 렉 걸렸다. 다음은 시카고랑 뉴욕 닉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스랑 닉스 경기입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시카고 불스 현재 지금 리그 전승 경기가 과연 오늘에서 끊어줄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불스라는 팀을 제가 어쨌든 형들이랑 오래 봐왔고 특히나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라는 구간은 형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써먹어 봤기 때문에 불스란 팀을 지난 시즌부터 많이 눈여겨왔고 어쨌든 이 팀의 경기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이 팀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슈 기디가 그냥 이끕니다. 얘가 그냥 외곽 구간에서 볼 잘 돌리고 시카고 불스 애들의 득점력이 폭발하면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폭발하면은 되게 많은 득점을 해요. 특히나 빠른 페이스 속에서 게임을 갖고 와주기 때문에 상대팀이 수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좀 득점력으로도 윽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팀이 시카고 불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할 때 불스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팀을 만나긴 하거든요. 바로 포스트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지금 아까 두 경기 전에 필라델피아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많은 팀들의 득점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포스트 수비에 대응이 안 된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득점 잘하는 팀 경기가 오바가 나는 게 아니라 수비 안 좋은 팀 경기가 오바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오늘 세난 경기 보셨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언더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격이 좋은 팀이 오바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닉스라는 팀은 기본적인 수비값 자체가 포스트에서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불스가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조식에 대한 경우는 외곽에서 뭔가 막 3점을 빵빵 터트리는 유형이 아니라 최대한 볼 공급을 포스트 백코트로 잘 돌려주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조슈게이드를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2명이나 있다는 거는 아마 닉스 입장에서 오늘 손해볼 곳 없는 그런 라인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운스가 오늘 이제 프로에 걸려있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웬만하면 리그컵이다 보니까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놓고 보고요. 또 리그컵인 만큼 기본적인 수비에 대한 안정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닉스가 승리한다면은 언더 쪽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불스가 승리한다면 오바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닉스 승 보도록 하겠고 차라리 저는 닉스 승 보실 거면은 마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닉스 승 보면 이제 언더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언더바 이게 233점이라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한 228.5라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다들 이제 오바로 몰려서 죽는 경기긴 한데 이건 너무 대놓고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언더보다 일단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닉스 승이나 마인 보시는 분들은 언더바 패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개를 묶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멤피스랑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5야. 대놓고 너무 많이 줬어 저거 기준점을. 자, 멤피스랑 레이커스 경기인데 자 일단은 뭐 요거 또 한번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제 최근에 NBA 프리뷰를 다 들어보시면서 올해의 선수 제가 계속해서 꼽아드리고 있죠. 3년 전 3년 전에는 알리 버튼, 2년 전이구나. 그리고 작년에는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리브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데빈 바셀, 또는 이제 뭐 캐슬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놈 중에 한 놈은 터질 것 같아. 바셀이나 캐슬은.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선수를 제가 찾아드리는 건데 지금의 제가 레이커스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 진짜 NBA 흐름 좀 잃는구나 싶은 게 바로 리브스죠. 이 친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오스틴 리브스 형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욕 많이 먹었거든. 무슨 오스틴 리브스냐, 볼도 못 만진 애를 무슨 올해의 선수로 꼽냐라고 했는데 지금 성장한 거 보면은 아마 앞으로의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가 이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치치만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요,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의 외곽의 파괴력은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할 거라고 보고, 여기에다가 또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크넥트도 좋아졌죠. 그 다음에 걔 누구지? 라라비아, 걔도 많이 좋더라고 이번 직전 경기 보니까. 걔도 직전 경기 20득점인가 했죠. 그만큼 레이커스는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농구입니다. 빠른 템포의 농구예요. 레이커스가 생각보다 포스트 수비가 포워드들이 많다 보니까 얘들이 포워드 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레이커스는 기본적으로 달릴 때 르브론 제임스가 있을 때도 르브론이 1번에서 이제 리딩하면서 달릴 때 오히려 좋은 경기를 많이 했던 팀이야. 그리고 그 조건이 완벽하게 성사가 됐죠. 멤피스의 지금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 역시나 수비가 안 됩니다. 뭐 물론 자보란트가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그냥 화력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기는 하나, 최근에 레이커스의 어떤 그런 이제 공격 짜임새, 그리고 멤피스의 수비 실점 능력, 특히나 홈 경기에서도 얘들이 대개는 빠른 템포 속에서 뭐 130 이상씩 득점 꼽아내면서 승리를 가지고 온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번 시즌 너무나도 자모란트 위주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죠. 나머지 포워드들이 지금 너무 부진하고 있단 말이야. 원래 멤피스는 여러분들 자모란트 팀이기도 했지만 포워드에서 많은 득점을 했던 팀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양쪽 다 팽팽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뭐 수비 안 되죠. 다득점 쪽에서 경기를 갖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배당을 더 많이 받은 쪽 레이커스가 거의 2배당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화력 대 화력이면은 레이커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죠 이게.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까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 요거 100%는 아니긴 한데 돈치치가 그 몸 회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돈치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내일 아침 봐야겠지만. 자, 그 다음 피닉스랑 유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형들 또 제가 맞춰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프리뷰 보시고 아마 참고하신 분들 그때 오셔가지고 뭐 도움됐다 이렇게 또 채팅에 올려주기는 했는데, 자, 피닉스랑 유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의 수더라도 오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희한해. 피닉스랑 유타는 연장을 가서라도 오바를 만들어낸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기도 뭐 어쨌든 오바가 나오기도 했죠. 유타 그때 홈이었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유타가 홈에서 130 몇 대 뭐 130 몇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유타가 긍정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도 득점 볼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유타가 보면은 딱히 못하는 선수가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구멍이 없는 상황이야. 이 두 가지 장점은 분명히 있다. 자, 반대로 두 가지의 단점은 뭐냐면, 공격이 되는 만큼 수비가 지독하게 안 돼요. 사실 피닉스라는 팀은 지금 데빈 부커가 1번에 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어떻게 본다면 수비 형태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레이슨 알렌은 좋지, 공격력이 나쁘지 않지만 수비 형태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피닉스한테 130 실점이라는 거는 진짜 수비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만큼 수비에 대한 문제점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시즌도 유타는 원정 경기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프리시즌 때부터도 그랬지만 개막하고 지금 얘들이 원정을 한 경기 하긴 했는데, 딱 원정 가자마자 바로 득점이 그냥 확 줄어들어 버렸지.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얘들이 원정 경기가 세크라멘토전이었나? 그래서 세크라멘토전에서 107득점 못했죠. 그랬던 걸 어쨌든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원정에 대한 약점이 좀 있고, 뭐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력은 괜찮습니다. 데빈 부커가 제가 그랬잖아요. 1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득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이제 소년가장 데빈 부커 이런 느낌인데, 데빈 부커가 대개 1번에서 포인트 가드 맡을 때는 일단 뭐 수비가 안 되는 건 고사하고 득점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레이스 알렌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3점 효율이 그 리그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3점 성공률은 뭐 컬이랑 비빌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은 성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외곽 자원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보다는 피닉스 승 쪽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캐스터 형님. 10월 말까지 드릴게요. 오늘 2부 한정입니다. 저는 이거는 피닉스 오바보다는 차라리 피닉스 승 또는 마힌이 나은 경기라고 좀 보겠고요. 항상 제가 형들한테 이거는 뭐 피닉스랑 유타는 맞붙으면은 오바가 잘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거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 보면서 피닉스 승, 그 다음에 마힌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타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이번 시즌도 아마 유타는 원정 경기에서 부진하는 게임들이 좀 종종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랑 덴버 경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오늘의 가장 궁금한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오늘 아마 제가 8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딱 봐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 경기를 볼 것 같아. 왜냐면 전술적으로 양쪽 다 전부 다 좀 이해관계가 있는 두 팀인데, 일단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루 할러데이를 데려오면서 외곽 수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색깔을 좀 잃었죠. 원래 애들이 홈 경기에서는 좀 높은 야투율로 게임을 끌고 오던 팀이었는데, 일단 주루 할러데이라는 리그 최고의 외곽 수비수를 데려오면서 전반적인 외곽의 안정감을 강화를 했어.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팀의 색깔을 살짝은 잃을 수 있는 포틀랜드고요. 반대로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니콜라 요키치가 지금 뭐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오늘 니콜라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에 성공하게 되면은 NBA 역사상 최초로 개막 연속 5연속 트리플 더블을 하게 되는 선수가 되게 되는데, 그만큼 덴버는 아무래도 포스트 위주의 게임을 하는 팀이 된 거는 맞습니다. 현 시점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리그 컨셉들을 살펴보면은 외곽의 안정감이 좋은 팀보다 포스트 공격력이 좋은 팀들이 대부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득점 나왔던 팀들의 공통점이 바로 포스트 공격력이 좋았던 팀이기도 했어. 근데 저는 늘 형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이거는 공식이다, 별표 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원정 덴버에 머레이 빠지면 저는 안 가져갑니다. 이게 덴버가 물론 포스트 게임을 하는 이제 강점도 있기는 한데, 요키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포스트 한쪽에서 본인이 해결을 하거나 또는 해결이 안 되면 제일 잘하는 게 볼을 바깥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거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게 자말 머레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자말 머레이 없이 요키치랑 합을 잘 맞췄던 게 지금 세크라멘토가 있는 웨스트브룩이었어. 근데 지금 둘 다 오늘 만약에 빠진다, 한 명은 나갔고 얘 오늘 머레이 내용이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덴버 원정 경기를 잘 안 건드리기도 하거니와 여기에다가 자말 머레이까지 없으면 저는 원정 덴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일단은 포틀랜드가 현 시점에서 뭐 역배고 홈 경기고 프랜승을 받았고 라고 한다면 저는 포틀랜드 프랜승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리그 개막하고 형들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 동부 쪽에서는 역배 좀 기대해볼 만한 팀이 샬럿이고, 그리고 서부 쪽은 포틀랜드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사이즈, 그러니까 구성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전 요거 포틀랜드 프랜승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다만 이게 이제 역배승까지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건 차라리 언더 보겠습니다. 덴버 쪽 보시는 분들은. 키스델님 별풍선 마지막으로 덴버 1500개 승을 적중 볼게요. 기원. 먼저 보는 건 포틀랜드 프랜승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고 싶은 이유가 전술의 이해도가 좀 궁금해. 양쪽 다 어떤 이제 강점으로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걸로 어쨌든 경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보면은 이번 시즌 좀 양팀의 흐름들이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형들. 오늘 경기 중에서 그만큼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 우리 또 케이스라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고요. 퀵뷰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12월 말까지. 마당을 그리고 그 12월에 그거 있어요. 이번 해도 강승부 위크 있습니다. 뭐 강승부 위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 뭐 연례 행사 같은 거예요. 연말마다 하는. 잠깐만. 여기 라인 없어졌다. 잠깐만요, 형들.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기 있다. 자, 마지막 경기 클리퍼스랑 뉴 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승구 위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잠깐만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은 일주일 동안 강승부만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타이밍은 리그컵이 딱 끝나면 리그컵 딱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도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연말 강승부 위크 최고 성적은 강승부 9연승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이제 또 이렇게 또 12월 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클리퍼스랑 뉴 올리언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형들 클리퍼스가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한테 79점을 넣으면서 패배.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수비가 좋은 팀은 맞아요. 근데 수비값으로 클리퍼스를 잡아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아닙니다. 클리퍼스가 직전 경기는 약간 자멸했던 경기였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클리퍼스의 포스트 라인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직전 경기 뭐 리바운드에서도 많이 좀 고전하기도 했고, 문제는 뭐냐면 클리퍼스가 너무 얘들이 각을 잡고 나왔어. 항상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본인들이 수비값으로 질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1쿼터, 2쿼터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게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지공이었죠. 올라갈 때도 속공 찬스도 오히려 지공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나이 값에 골든 스테이트의 그 높은 에너지 레벨을 견뎌내기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클리퍼스가 너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직전 경기를 봤던 사람으로서 클리퍼스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그냥 라인업과 그리고 경험치입니다. 1번과 3번과 5번이 훌륭한 홈팀, 거기에다가 홈에서 수비값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리그컵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두 팀 모두 두 가지 조건 모두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홈팀이고요. 두 번째는 수비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NBA에서 웬만하면 좋은 경기하는 팀 1번과 3번과 5번이 훌륭한 팀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홈 경기에서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뉴올리언즈 뭐 직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뉴올리언즈의 단점이에요. 얘들이 이번 시즌 원가드, 특히나 조던 풀이 외곽에서 리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의 사이즈로만 게임을 갖고 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홈 강팀을 만났을 때 외곽의 볼 공급이 안 되고 이제 분위기 자체를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직전 덴버 심지어 형들한테 마행승 들었던 기억나죠? 이때도 꽤 높았어. 이게 10 몇 점 마행이었거든요. 덴버 마행이. 제가 좀 자신있게 주력으로 형들한테 이렇게 챙겨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뉴올리언즈처럼 원가드 팀들은 어쨌든 홈 강팀, 수비가 좋은 홈 강팀을 만났을 때, 특히나 홈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1-3-5번의 밸런스가 좋은 팀들을 만났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득점 경기에서 게임을 던지는 경우가 좀 많죠. 다만 뭐 어쨌든 자이언이 오늘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자이언이 감당해내기에도 클리퍼스 수비 능력치는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직전 덴버 마인만큼 좋은 경기는 아니긴 한데 클리퍼스가 홈 경기에서 질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이거는 뭐 보실 분들은 뭐 일반승은 갈 수가 없죠. 배당 1.09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마힌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마힌승은 차라리 고배당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뭐 좀 가져갈 거 없나? 좀 오늘 배당 올릴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이나 마힌으로 써먹어 볼만 하지. 이거를 뭔가 막 일반승을 막 강승부를 본다라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만큼 마힌 갔으면 갔지 아니면 가기 좀 애매한 경기다. 왜냐면 진짜 경기 그 득점력을 봤잖아요. 그죠? 무슨 국내 농구도 아니고 NBA에서 79득점이면은 좀 자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힌 할 자격이.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퍼스 승 그리고 클리퍼스 마힌 승 언더반 당연히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아니라 저기 뭐야 메이저리그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토론토랑 다저스 경기 오늘 메이저리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LA 다저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야마모토란 선수를 또 꺼내게 됩니다. 사실 야마모토는 제가 직전 2차전 승리 때도 이미 형들한테 야마모토 승리 한번 드리긴 했지만 포스트 시즌의 블랙 스넬 그리고 야마모토는 그야말로 뭐 이제 믿고 보는 투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마모토도 일본 투수답게 홈 경기보다 원정을 훨씬 더 잘 던진다. 제가 직전 경기 야마모토의 원정 방어율은 1점대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야마모토가 이제 오릭스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일본 야구가 전문이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경기를 존나 잘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어 얘는. 그러면서 성장폭이 굉장히 또 좋은 선수기도 하고 또 원정 경기 직전 2차전에서 또 완투승을 한번 또 거두기도 했고 뭐 그만큼 야마모토의 원정 경기는 믿고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낭떠러지 엘리미네이션 경기이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도 아마 오늘 총력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7차전도 어차피 토론토 홈이기 때문에 뭐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다저스가 모든 마운드들을 다 기용을 할 겁니다. 사실 뭐 타격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다저스보다는 토론토가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빠따 하나로만 지구 우승을 했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빠따를 제어할 수 있는 다저스의 마운드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저스가 오늘 경기 지진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론토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이 장타율이 너무 좋은 팀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일단 언더보다는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원래 다저스 승리 보면 언더를 항상 같이 끌고 가는데 오늘은 야마모토 완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전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오바를 동반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다저스 빠따가 꼭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저스 승, 마인 승, 오바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해외 축구는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뭐 렉섬, 아웃국, 헤타페 전부 다 이제 뭐 오바 쪽 봅니다. 많은 다득점 경기 쪽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르트문트 있잖아요, 형들. 아마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도르트문트가 아웃국한테 좀 유독 약해요. 최근에도 보면은 아웃국이 도르트문트 상대 2연승이죠. 그만큼 도르트문트가 아웃국한테 약하고 아웃국 원정에서 좀 약해. 근데 희한하게 또 아웃국이 이번 시즌 얘들이 홈 강팀인데 희한하게 이번 시즌 홈을 좀 못해요. 그죠? 실점률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오바 쪽으로 한번 저는 가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도르트문트는 조심하시고요. 지금 코먼트리는 램파드 감독이 뭐 이거 승격입니다. 얘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이 정도까지 득점이 나오는 팀이 이 정도까지 수비가 좋기도 쉽지가 않은데 코먼트리는 지금 공수가 다 좋은데 화력이 너무 좋아. 램파드 감독이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번 시즌 어쨌든 제가 볼 때 미들즈버러랑 코먼트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헤타페랑 지로나도 지로나가 꼴찌인 이유가 지금 실점률 때문이죠. 그래서 다 오버 보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일단 전체 프리뷰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면 바로 또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